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 방금 이상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연계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금성원, 그러니까 금성원 백민원 시설 자체에서 네, 자립 정착금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네, 시설마다? 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금액은 똑같은데요. 이제 자립 정착금 1,0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1,000만 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은 5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확히 자료가 정확히 안 온 것 같은데 28페이지 보면은 퇴소 자립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현황 해가지고 총 10명이에요. 네, 나주 금성원이 7명, 백민원이 3명. 금성원 7명의 총 금액이 4천만 원. 그리고 백민원은 3명의 1,500만 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 500만 원 받고 있는 아이, 이제 1,000만 원 다 받은 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계산이 다른 것은 틀린 그러면 것은 그 아닙니다. 부분에 대해서 여기 네. 자료가 좀 명단으로 빈약한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것만 봤을 때는 7명이 4천만 원이면 571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명당. 그런데 3명이면 500만 원씩이잖아요. 이 부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자료가 좀 세부적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책이 전라남도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제 아니 제 말씀은 네, 네. 시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셔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다거나 네. 왜 7명인데 여기는 4천만 원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네. 언급이 있었어야죠. 구체적인 그럼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공통 자료에다 분명히 탑재를 했는데 금계동 시범 어린이집 그 평가서 심사 평가 그거 왜 안 주셨나요? 예? 가지고 전달한 걸로. 예? 제가 네. 9월 19일 날 처음으로 최승동 팀장을 통해서 2시 15분에 제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네. 이 자료를 받았는데 분명히 거기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심사 평가 결과서 세부 내역 어떤 기준이 몇 점이었고 어떤 기준이 몇 점이었는지 심사위원 이름까지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라서 받기가 좀 어렵다 제출하기가.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지우고 심사위원 이름을 지우고 평가 기준대로 항목별로 점수 받은 걸 가져와라. 그런데 왜 안 가져오길래 지금 2달이 넘었습니다. 안 가져오길래 과장님이 한번 제 방에 오셨죠. 최승동 팀장이 점수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심사 점수표를. 그런데 거기에는 기준 항목별이 있는 게 아니라 최종 몇 점을 맞아서 이렇게 됐다. 그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누가 그걸 받았는지 위탁을 받았고 운영을 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심사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주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져왔고 또 그 후로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최승동 팀장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받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심사 기준, 세부 기준 항목별로 된 걸 가져와라. 그러니까 논의해보고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넘었어요. 전화 통화커녕은 찾아오기커녕 전화 통화도 없었고 지원관을 통해서 나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엉뚱한 점수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과장님 이거 보시면 뭔지 알겠어요? 이거 숫자 게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보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피감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보육정책위원회 그 13명 분들은 다 그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아유, 그러니까 근데, 최고의 네, 전문가를 네, 썼겠죠. 최고의 전문가를 썼는데 네. 그걸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 느끼고 그 상황에서 판단한 것을 그 표로 이렇게 다시 검증하기가 아니요. 네. 나주시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나주시 행정은 잘 하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그걸 보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 뭐 권위라기보다는 의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무시하시는 거라고요. 방금 그 말씀은 최고의 전문가가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걸 믿지 못하고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행정감사 하지 말까요 그냥? 최승동 팀장님 자료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보육지원팀장 최승도입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육정책위원들은 13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대표 또 교수님들 또 원장님들 대표 학부모 교사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모든 분들은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원별 점수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어떠한 거든지 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논의해보고 또 검토해본 결과 그 저희들이 누굽니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누구예요? 논의해 보신 저희들이 누구시냐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이게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앞으로 끌고 가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위원들이 참여하신 위원들이 혹시나 점수표가 공개됐을 때 다음에 기관들에서도 참여하는데 굉장히 추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그 점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다음번에 하지 않겠다. 그럼 뭔가 비리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오히려 이름까지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은 제가 심사위원 이름을 주라고 그랬습니까? 이름 지우고 주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셨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근거를. 그 근거가 됩니까? 하다못해 나주시 행정의 무슨 부서에서 이력서 및 경력서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똑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그걸 확인했어요.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근거가 안 되니까.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전 다른 부서 일로 의회 법률 자문 2분 그리고 나주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변호사 1분 고문 변호사 의견을 물었어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때도 똑같이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법률 고문 2분은 이의 없다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고 시청 집행부의 고문 변호사 1분은 안 해도 된다. 개인정보 보호니까. 그래서 제가 나주시청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청을 했는데도 안 주길래 시청 고문 변호사 4분 중에 1분을 아무나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그분을 소개받고 서면으로 정확히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시청 고문변호사 다른 한 분은 시청 집행부에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럼 3대 1이 됐죠. 그런데도 안 줬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또 의뢰했습니다. 서면상으로. 한 달 반에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력서, 경력서, 이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법제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 정확한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 해석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위의 법령 범위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회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유를 전체 읽으면 기니까 요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떴어요.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저한테 주실 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이유,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이 부분은 2년 동안 2년뿐만이 아니죠. 지난 의회에서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서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계속 말썽이 일었던 부분이고, 오죽했으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전 선배 의원님들 몇 분이서 자료 제출 요구로 집행부하고 계속 갑론을박을 하시다가 다 물러서셨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기니까. 아니 도대체 심사가 잘 됐는지 위탁 선정이 잘 됐는지 그걸 보자고 심사 집계표를 달라 그랬는데 그걸 줄 수 없다고. 또 한 가지, 심사위원들이 다음번에 이제 다른 어떤 위탁 심사를 할 때 자신의 심사가 공개되니까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런 분들은 안 해야죠. 자신이 떳떳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하셨다면 설사 이름이 공개된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 제출을 제가 끝까지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으로도 분명히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못 주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정을 시행하는 공무원분들께서 법제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분명히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 답변을 듣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기 전에 국장님은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오해 소지가 있고 경쟁이 심한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삭제하고 그 점수 심사 기준표를 그 이름을 삭제하고 주시라겠죠. 예. 심사 항목에 따라 항목별에 따라 몇 점을 받았는지. 그러면 이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부 검토가 지금 2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네. 시정 질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정 질문에도 이걸 하겠습니다. 시장님 상대로. 다 함께 돌봄센터 위탁 보증 자료입니다. 이거 같이 우리 최승동 팀장님께서 제출하신 거예요. 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건 뭡니까?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셨는데 여기에는 똑같이 제가 지금 제출하라고 한 부분 그대로예요. 이것도 위탁심사입니다. 이름 삭제하고 항목별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같은 팀에서 하시는데 같은 과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다릅니까? 이거 개인 서명 점수까지 딱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아까 그것처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심사했던 것을 카피하고 가져오신 거라고요. 이름만 지우고. 제가 이걸 바란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시 심사위원별 점수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론 팀장님이 이름을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름을 좀 공개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물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협의를 한 거라고요. 좋습니다. 심사위원 이름 제외하시고 주십시오. 다시 결정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필요한 과정을 겪어야만이 이걸 주시는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금계동 시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튼 그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똑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공통 자료를 분명히 요청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네. 자, 이제 추가 자료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2023년 그리고 24년까지 추가 경정 예산 증가만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증가 사업이 아동 수당, 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미혼모 자가 복지 시설 지원 등 아동 가족 복지 관련 사업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 공동생활 매입 임대 주택 지원, 또 시간제 보육 지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감소 사업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영아수당 지원 등 기존 복지 사업은 예산 과배정 해소를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특이사항 보면 참 희한한 게요.
예탁금 영아수당 대폭 증액이 됐어요. 2023년 1972.7% 증가. 그럼 2000%가 증가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행정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2000%가 증가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지원 기준이 보시면. 예. 올랐었잖아요. 그 예? 100만 원으로 올라서. 예. 지원 기준이 올라서. 원래 얼마였었나요? 원래는 2020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이 국가 사업으로 해서 영아 수당이 월 이제 12개월까지 100만 원 그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70만 원 이렇게 하면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예산이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00%까지도 이게 가능한가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비해서 이게 영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가 사업으로 금액이 너무 크게 영아들한테 100만 원씩 그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부 사업에서 또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 일자리 박람회,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또 뭐예요? 박람회는 우리가 일회성? 그 여성 박람회는 우리가 전에 진행하다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 박람회 사업 세-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네, 우리 시에서 조리원 그치. 인건비는 조리원 공공형 어린이집 이건 왜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저한테 다시 그 개인적으로 네. 그 답변을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민간위탁 사업자 지도 점검 현황 좀 볼게요. 23년에 보면 종사자 입퇴사 보고, 추경 예산, 구비 서류 누락,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위원회 미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박성원 의원도 이 부분과 관계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이게 보면 종사자 호봉 승급 보고도 미실시 실시가 안 돼 있고요. 여기에 후원 금품 대장 관리 이 부분도 안 돼 있고 상반기 사업은 일부 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퇴사 및 호봉 승급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와 내부 절차 개선 방안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좀 오늘 교육 받고 계시느라고 지금 전혀 신경을 좀 못 쓰시고 있는 부분 같은데. 가족센터 말씀하세요? 예. 나유시 가족센터 보면 그 부분이 있고 여하튼 제가 살펴봤을 때 행정 절차에 따른 미이행은 이거 행정 투명성 신뢰를 분명히 초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점검 주기 확대 및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셔가지고 후원금까지도 같이 후원금 관리 매뉴얼 및 사업 보고하는 것을 좀 의무화시킨 거 어떨까?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해주시고요. 뭐 다 함께 돌봄 센터는 뭐 지도 점검 결과 문제점 없음 모든 항목 양호로 나왔는데 양호 판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뭐 어떤 추가적인 점검 강화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이 시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방적 안전교육 및 시설 보강 뭐 계획이나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뭐 시설에 대한 보강보다는 그 4호점 지금 4호점 다시 또 4호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기존에 지금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어떤 기본적인 관리 체계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시로 하고 돼 있어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수시로 한다는 것은 항상 자주 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실은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그 업무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체계화시키는 거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관리 감독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수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가고 또 내일 가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 한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청소년 이건 이제 질문을 하지 않고 제안으로 할게요. 청소년 수련관 지도 점검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 멈춰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자체가 멈춰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시 지금 현재 수탁 기간을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다음 달에 예. 그 심의
심의가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서 못하는 것은 이제 그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한다거나 저희들이 한다거나 이렇게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금 누가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네. 한개소? 네. 그래요. 예, 12월 초에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그동안 한 개소, 두 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얼마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하겠다고 온 기관에 대해서 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해왔고 네. 그게 우리한테 왔을 때 정말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네. 지속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점이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증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2월 및 불용액 현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천만 원 그 1천만 원 현황인데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보고 할게요. 불용액 2월 및 불용액 보니까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부분도 있고 또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부분에서 첫 살림 자립 키트 또 다모임 관계 증진 이 부분인데 2월액이 꽤 돼요. 그러면 2023년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사업 예산 중에서 80% 이상이 지금 2월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는 뭐 신규 사업 교부 결정이 9월로 미뤄졌고 또 2월 사유가 또 도 차원에서 2월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2월액이 큰 비율을 차지하면은 해당 연도 사업 목표 달성에 지연이 발생할 것이고 또 주민 서비스 체감도도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 지연 이 부분이 교부 결정이 연말로 지연되는 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업 집행률이 정확히 낮아지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도에서 요구한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특별하게 신규 시책이라든 이런 거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도에서 거의 좀 떠넘기다시피 거액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에서 오히려 2월에서 내년에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도비가 몇 프로죠? 100%다 도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여하튼 그 도에서 어떤 그 우리가 같이 균투구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무조건 그 돈을 준다고 해서 받을 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나주시에서도 물론 예산을 주면 좋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실적 그리고 사업 완료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그런 균특 사업이라면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미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에서 이걸 줘가지고 해라 그래놓고 또 2월 하라 우리가 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도비가 훨씬 많은 거였습니다. 80대 20이었나? 예. 이제 만 18세, 만 24세 이후에 퇴소, 가정이탁 아동이 종료되거나 시설이 종료된 아동인데 대부분 2월, 3월에 발생을 해요. 그럴 때쯤 되면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이 아이가 종료를 할 것인지 남을 것인지 2월, 3월 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도는 2023월에 9월에 이 사업을 도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도에서 예, 그리고 나주시가 좀 저희가 이번에도 상을 받았지만 2021년도에도 상을 받았었거든요. 전남에서는 나주시가 아동복지 업무에서는 지금 선도 지역이어가지고 저희한테 이거를 시범으로 이렇게 많이 주면서 그럼 저희가 이미 자립준비 청년은 2, 3월에 다 결정이 됐는데 지금 누구한테 이 돈을 쓰냐? 그랬더니 2024년에 써라.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줘가지고 올해 저희가 많이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월이 된 거예요.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또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애초에 도에서 준 예산이라서 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유용하게 쓰고. 예, 우리 시를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2, 3월에 한다면 그 다음 해에 맞춰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자립준비 청년이 관심사에 작년에 떠오르면서 그 도에서 도만의 시책으로 신규 시책으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고 일회성으로 2024년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만 하고 예, 그만하겠다고요? 네. 내년에 또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어차피 이 사업은 거의 뭐 종료될 확률이 크네요. 네, 네. 그래요. 여하튼 그럼 최대한 도에서 준 건 100%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네, 나주시 최대한 자립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네. 우리 자립 청소년 그 시설 퇴소할 때 네. 자립 정착금 지원 같은 게 5년에 걸쳐서 주는 건가요? 수당이 5년에 자립 수당은 어.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주고 매달 있고요. 50만 원씩. 예, 그다음에 아까 자립 정착금은 1,000만 원 작년까지 한꺼번에 줬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게임에 사용하고 막 나쁜 데 많이 써서 도에서 안 되겠다 해서 나눠서 주라고 돼 있어서 정착하고 나서 그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긴 하는데 예. 그 사례관리사 3명이서 27명을 관리하고 또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원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만 24세에 퇴소를 하면 예, 예. 만 29세까지 돌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하. 돌보는 사례관리사하고 사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청년이 24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근데 이후로 보호 종료 5년 동안 보호 종료 아동은 만 24세에 퇴소를 하면 만 29세까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돼 가지고도 게임이나 안 좋은 곳에 이렇게 쓰는 네, 네. 그리고 취업도 저희가 시켜보면 예, 예. 월급 받는 지 이틀 만에 저희가 통장 확인해 보면 다 써버리고 막 그런 이렇게 부분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계속 상담 지도를 하는데 이게 예.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도에서 생각한 게 500씩 나눠서 주라고 해서 지금 상반기 때 받고 아이들이 하반기 걸 12월에 나가서 지금 표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예. 진짜 경제 교육은 안 시켜요? 혹시 경제성? 경제 교육도 이번에 시켰습니다. 그래요. 강사 초빙해서 집안이 또 지저분해서 청결 관리, 경제 관리, 자기 관리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 인원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일만 매달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우리 나주시에서 계속 관리해주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네. 그 관리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네.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 8기 부서별 국비 및 도비 반납 현황 1억 원 이상 것만 봤어요. 집행 잔액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을 보니까 2023년과 2024년 나주시 가족아동과의 예산 집행에서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지금 계속 23, 24년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당량이에요. 그 금액도. 23년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서 약 4억 4천만 원, 국비 그중에서 국비 2억 2천 이거 반납했고 24년 가정 양육수당에서 3억 8천만 원, 국비 2억 5천만 원 반납했고 이 부분이 왜 그런 거죠? 이거 복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격이 안 돼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제일 처음에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사업 예산 계획 자체가? 우리 상황에 맞춰 갖고 각 시군구별의 그 상황에 맞춰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그 해당 대상 아동이 그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전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교부액은 우리 밸런스나 우리 상황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준단 말씀이세요? 그럼 더 많이 내려온단 예, 말씀이신가요? 더 많이 내려옵니다. 항상 매칭 사업 비용들은 매칭 사업 비용으로 예. 더 많이 내려온 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죠, 이걸? 그래서 이제 추경 같은 거 할 때 반납해 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 어떻게 지원 대상 선정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저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그렇게 이거 타 부서하고도 좀 그리고 타 기관하고도 이건 좀 정보 대상- 공유 같은 거 예, 좀 해야 되지 대상이 될 않나요? 만한 아동은 미리 보여줍니다. 자격이 결정되기 전에 될 만한 아이들이 미리 뜨면 또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그건 뭐 중앙에서 예산을 내릴 때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실태 파악을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현황 파악을 하고? 그런 거 고려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예.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참.
여하튼 그 뭐 수혜 받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예산이 현실적으로 편성됐는가도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네. 돈을 더 많이 내려준다. 아까 나주시 위원회 그 구성 성비 현황도 좀 볼게요. 이게 보면은 위원회 성비를 비교해 보면 2023년, 2024년 일부 위원회 성비 불균형이 개선되고는 있어요. 근데 성비 균형 개선 여부가 부로 평가된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시 성별 영향평가위원회 성비 변동 없음, 남 3, 여 7, 보육정책위원회 여전히 3대 10으로 큰 격차 유지하고 있고 나주시 아이 돌보미 지원센터 조정위원회 여기는 남자만 4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도대체? 그게 그렇게 성비를 이렇게 평균화시키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성비 균형 목표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그 노력을 하는데요. 기간이 또 그 새로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도래가 되기 전에 그럼 준비되고 있어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음번에 이제 네. 다시 네. 구성할 때는 그때는 네, 정확히 네. 맞출 수 있습니까? 정확히 맞추는 건 아니고 최대한 최대한 맞출 수 네,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주시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조정위원회는 정말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만 4분 있다는 것은 남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성별 균형을 뭐 따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책 효율성까지도 같이 높아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을 보면은 서면 심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은 대부분 서면 심으로 진행됐고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석률 편차를 보면 위원회별 참석 인원이 좀 다르고요. 일부 위원회,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고 위원회 성비 불균형은 방금 말씀했으니까 예산 집행 관리 문제도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게 보이고요. 누락도 된 사례가 보여요. 아동 급식소 위원회 이걸 보면 서면 중심의 운영 시에 그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서면 심의를 할 때 우리 나주시 솔직히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제가 정책위원구의 심의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서면 심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좀 바꿔라. 최대한 얼굴을 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 자리에서 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며칠 전에는 줘야지 그걸 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조금씩은 바꿔지고 있는데 가족아동과도 마찬가지로 이 서면 심의 중심으로 운영할 때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면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 거 코로나는 아닌가 2년 전인데 싶습니다. 항상 우리 코로나 3년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는 좀 그걸 바꿔갈 수 있도록 심의 방식 효율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은 이 추가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걸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게 따지면 30건 정도 됩니다. 이 책자에서 자료를 보고 30건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30건 정도 논의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리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행정사무감사 서면 질의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해버릴까요? 아니면 자주 찾아오겠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 과장님이 선택하셨어요. 저는 평상시에 좀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일단 서면 질의로 제가 낼게요. 서면 질의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이제 교육 잘 받으시고요. 어쨌든 잘 받으시고 내려오시고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의회 자체 내 의원님들도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 정확히 나오지가 않으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은 민원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설사 일반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민원을 주셨을 때 그 민원에 그 시민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민원의 적정성과 확실한가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혹시 민원인이 집행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민원인 말씀대로 시민 말씀대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과 대안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제가 조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조금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2년 반 동안 제가 2년 반짜리 지금 현재 2년 반 정도 의원을 하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이 부분 갖고 계속 집행부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어떤 한편으로는 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집행부에게 서운한 말씀도 됐고 또 질타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 김윤희 국장님과 하순회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함께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으니까요.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협력하고 협의하고 항상 논의하시게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뭔가 지적하고 무조건 지적하기 위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은 평상시에 찾아오신 우리 그 공무원분들도 계셔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해답이 나올 때도 있고 문제점이 끝까지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서로 얼굴도 좀 같이 보시고 보기 싫은 얼굴일 수도 있겠지만 웃으면서 제 방으로 오시면 제가 차 한잔 대접하면서 이런 어떤 시정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순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최승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